안녕하세요. 캐나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캐나다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2026년에 바뀌는 캐나다의 임대료 인상률을 각 지역별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2026년 임대료 인상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보다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는 2025년에 2.5%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2026년에는 2.1%로 줄었고 BC주는 2025년에 최대 3%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2026년에는 2.3%로 인상률이 내려갔습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전기세나 보험료도 계속 비싼데 왜 임대료 인상률은 오히려 내려간 걸까요? 정부가 물가 상승률 CPI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하는데 최근 물가가 예전보다 덜 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매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따라 임대료도 그 비율만큼만 올릴 수 있게 정해둡니다. 쉽게 말하면 물가가 3% 올랐다면 임대료도 3%까지만 올릴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물가가 예전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2026년 임대료 인상률도 낮아진 거죠. 지금부터는 각 주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쉽고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2026년 온타리오주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2.1%로 발표됐습니다. 올해 2025년의 인상 상한선인 2.5%보다 낮아진 수치로 이는 지난 4년 중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3년 11월 15일 이후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나 같은 날짜 이후에 새로 입주가 시작된 유닛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렌트 컨트롤 대상이 아니라서 집주인이 시장 상황에 맞춰 인상률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은 매년 몇 %까지 올려야 한다는 제한이 없고 시세와 시장 상황에 맞춰 인상률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개발업자나 건물주 입장에서 매년 올릴 수 있는 임대료가 정해져 있다면 새 건물을 짓거나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제한을 없애줄게 하고 시장에 더 많은 새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입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전체 임대 시장의 물량 확보도 같이 고려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런 집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와 맺는 임대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1년 단위 인상 또는 사전 고지 기간 등의 기본적인 조건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정책은 온타리오 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주에서는 대부분 새 건물에도 일정한 규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토론토 지역의 현재 렌트비 상황도 간단히 알아볼까요? 2025년 8월 기준 토론토의 원베드룸 평균 월세는 약 2,031달러입니다. 투베드룸은 대략 2,506달러, 쓰리베드룸은 2,941달러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온타리오 전체 평균보다 확실히 높고 캐나다 내에서도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인기 동네나 중심가의 경우 원베드 기준 2,400달러에서 2,900달러까지도 흔합니다. 즉, 토론토는 대도시임을 감안해도 월세 부담이 꽤 크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BC주로 가보겠습니다. 2026년 BC주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2.3%로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에 3.0%보다 낮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BC주 정부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BC주의 물가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인상률도 함께 낮아진 거죠.
BC주의 특징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축 건물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온타리오와는 다르게 BC주에서는 새 건물이니까 더 올릴 수 있어요 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즉, BC에서는 집이 새로 지어졌든 오래됐든 상관없이 정부가 정한 2.3%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고, 이 역시 세입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하며 12개월에 한 번만 인상 가능하다는 규칙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엔 BC주 대표 도시인 밴쿠버의 렌트비 수준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밴쿠버의 스튜디오는 약 1,965달러, 원베드룸 평균은 2,311달러, 그리고 투베드룸은 약 3,244달러입니다. 실제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다운타운이나 인기 지역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버타주입니다. 알버타는 조금 특이한 지역이에요. 다른 주들처럼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정부가 몇 %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비율은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아무만큼 올릴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버타에는 분명한 규칙이 있어요. 첫째, 임대료는 12개월에 한 번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세입자에게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걸 어기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청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버타는 인상률 자체는 제한이 없어도 빈번하게 올리거나 갑작스럽게 인상하는 것은 막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버타 지역의 평균 렌트비도 함께 알아볼게요. 2025년 8월 기준 알버타주 전체 평균 월세는 1,480달러입니다. 스튜디오는 대략 1,206달러, 원베드룸은 1,480달러, 투베드룸은 1,751달러, 쓰리베드룸은 1,982달러 정도예요. 캘거리의 원베드 평균은 1,665달러이고 투베드는 2,008달러에 이릅니다. 에드먼턴은 원베드룸이 1,365달러, 투베드룸은 1,637달러로 좀 더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퀘벡주는 다른 주들과 조금 다르게 임대료 인상률을 정부가 매년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퀘벡주 정부가 권장한 인상률은 평균적으로 약 4.2%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인 상한선이 아니라 참고 기준일 뿐이에요. 즉, 집주인이 반드시 이 비율만큼만 올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동의한다면 그보다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퀘벡의 주택행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퀘벡에선 인상률보다 중요한 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대화와 합의입니다. 또 퀘벡은 집을 오래 소유한 집주인이나 임대료를 많이 못 올린 집주인이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클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해요. 2025년에는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4.9%, 냉방난방 포함되면 6% 이상도 가능했거든요. 따라서 2026년에도 집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 인상률이 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은 어떨까요? 아직 정부가 공식 수치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최근 계산 방식이 바뀌어서 비슷한 조건이라면 약 4.5%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퀘벡은 매년 인상률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TAL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맞는 인상률 가이드를 매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퀘벡 지역은 전체적으로 렌트비가 캐나다 다른 주보다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퀘벡 전체 평균은 원베드가 약 1,156달러, 투베드는
$1,364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표 도시인 몬트리올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원베드룸이 약 $1,610, 투베드룸은 $2,060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렇게 2026년 캐나다 각 주별 임대료 인상 정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온타리오는 2.1%, BC주는 2.3%, 퀘벡은 평균 4.2%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는 2025년에 비해 낮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다소 완화되면서 정부가 정한 인상률 기준도 그만큼 조정된 거죠. 다만 온타리오처럼 2023년 11월 15일 이후 지어진 신규 건물, 퀘벡처럼 법적 제한이 없는 주택, 그리고 개별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사나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꼭 지역별 시세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영상이 집을 임대하고 계신 분들 혹은 임대 수익을 얻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전역에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쉽고 친절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캐나다 가이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